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간만에 얘기하는데 또, 새해 복 많이, 저는 새해 그리고 진짜 복 많이 받고, 하시는 일 잘 되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 알바하다가, 가만, 인터넷판에, 스마트폰 인터넷판에, 와, 놀랐던 걸 하나 봤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그냥 막, 바로 체포해가지고 미국을 데리고 가피더라고. 참 대단해. 미국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친미주의자 이런 건 아니고, 막 어느 국가에 뭐 이렇게 이게 친중인 것도 아니고 그냥 친미주의자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해야 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세계 초강도국이고, 저도 마찬가지. 이라크 전에 저 실패하면서 미국의 패권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미국의 패권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잖아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때만 해도 보면 교수도 그런데, 이라크 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패권이 좀 이제 미국이 이제 기우는 거 아닌가, 내리막이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도 미국은 건재하고 아직도 세계 최초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역사적으로 많잖아. 옛날에는 과거 로마도 그렇고, 제국이 이제 특히 과거 로마, 그나마 로마가 좀 오래 한 몇백 년 가면서 오래 갔는데, 물론 뭐 사학자마다 뭐 틀리잖아요. 그 로마가 멸망한 시기를 뭐 소로마로 끊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동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이렇게 연기라는 것도 있지만, 로마 제국이 한 몇백 년 오래 갔잖아요. 세계 제일 강한 대국으로, 강한 나라로. 근데 그만큼 로마 제국만큼 뭡니까? 영원한 제국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세계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가지고, 이제 미국이 지금 아예 유지, 한 100년 가까이, 이제 100년 넘게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미국이 안 무너지, 물론 미국도 모르지. 영원한 과거 로마처럼 영원한 제국은 없고, 몽골도 전 세계에 정복했지만, 이제 결국 오래 가지 못했잖아. 그래, 영원한 제국은 없지만, 이 문제는 미국도 뭐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뭐 견제했단 말이야. 그래, 미국이 왜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이 왜 이렇게 지금 대단한 나라냐, 뭐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만 빠지고 보지만, 여러 가지 있어요. 미국 사람도 잘한 것도 있고. 근데 미국이 왜 강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왜 강한 나라냐. 첫 번째는 지휘적인 이점은 타고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그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란 나라는 특히 북아메리카 대륙, 그 미국 대륙 자체는 완전 신이 주신 땅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1차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세요. 지금 제가 사진 찍어놔서 올리는데, 세계에서 보세요. 미국을 어떻게 침공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 이쪽만 막으면 사실 이제 뭐 미국을 이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뭐 해군이나 공군이 강한 나라들이 뭐 이렇게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압박하는데, 그까지 어떻게 올 거냔 말이야. 그 대군을 이끌고 말이야. 보세요. 그냥 육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지금 군대 갔다 오시면 알 거예요. 육지로 대군이 이동하는 것도 피똥 싸는데, 뭐 보급이나 물자 이런 것 때문에 피똥을 싸는데, 배 타고 공군 해군이 같이 온다는 것 자체 그거 더 힘들단 말이야. 근데 생각은 문제에서, 미국이 그냥 문제는 뭘까? 해군 공군력이 이제 세계에서 최강이지. 그것도 뭐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국가와 다 합친 것보다 더 싸워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 단독으로도 전 세계 나라들이 뭡니까? 다 힘을 합쳐 싸워도 미국이 싸울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미국이 진짜 초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많이 부상하면서 중국이 군사력으로 미국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냉정히 말해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문제는 진짜 생각한 문제 이깁니다. 보세요. 우리가 알 거예요. 운동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시합을 계속 뛰고 있다 하는 거하고, 시합을 안 뛰고 운동하고 있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하건 말은 그겁니다. 제가 하고자 말 뭐예요? 미국은 뭡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이제 실전을 경험하고 있잖아.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남북, 그럼 베트남 전쟁, 그 외에 뭐 이렇게 걸프전 뭐 이런 거 이것저것 뭐 전면전, 국지전 이런 거 다 거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뭡니까? 지금 전쟁이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의 약점이 뭡니까? 중국의 약점이 지금 뭡니까?
1978년쯤에 78년과 79년쯤에 베트남하고 전쟁한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실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전문가들, 국사 전문가들도 중국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안 되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그겁니다. 실전 경험이 한 50년 넘게 중국군이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단 말이야. 무슨 말이지? 아마 운동하신 분이나 이거 생각 깊으신 분은 알 겁니다. 아마 제 말 하는 거 알까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하고 군사력 격차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전 경험도 있고 없고, 이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게 별거 아니면 커요. 어제 보면 러시아가 더 미국에 더 좀 이게 좀 해볼 만한데,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게 또 러시아 군 내부 자체가 군이 실제는 뭡니까? 그래서 많이 부패해 있다 이런 것도 딱 티가 나잖아. 실제 부패해 있고 실제 객관적인 전력보다 힘이 약하다 이런 것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처화식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또 머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차도 이미 세계하고도 많이 전 세계 다 합쳐도 미국이 이제 천족이란 말이 있듯이 전 세계 다 합쳐 싸워도 이기고, 세계에서 뭐 2, 3위 하는 이 중국하고도 이미 격차가 많이 나 있고, 또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실전 경험도 없다. 뭐 요런 것도 아마 좀 생각의 문제다. 또 이제 또 문제는 뭡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지리적으로 미국을 침공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지리적으로 침공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이 땅덩어리가 뭐 미국이 옛날에 진주만 침공한 바다인데 그건 좀 사실 다른 문제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 공격, 뭐 테러 말고 본토 공격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진주만 공격 당한 그 하나인데, 그것도 좀 본토와 거리가 또 떨어진 거죠. 솔직히 본토라고 하는데, 하와이를 본토라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 좀 다른 문제를 보면 돼요. 미국 완전 아메리카 본토가 뭐 타격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 본토가 좀 떨어진 하와이 본토, 거기가 좀 침공받은 거, 그거 외에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를 보면 저는 그래, 뭐 그게 유일하게 뭐 미국의 본토 공격 당하겠다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그냥 미국이 석유나 또 자원이 무지장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식량적으로는 억수 지금 끄떡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도 식량은 뭐 다른 거 수입하는데, 뭐 쌀하고 밀 같은 경우 뭐 미국이라는 그 땅 자체가 아까 말했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이 주신 땅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씨만 심어 놓으면 다 자란답니다. 다 그냥 자란다고. 그 맞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뭐 씨만 뿌려놨다고 씨만 심어놨다 씨만 뿌려놨다 해서 그 땅에 농작물이 자라나면 안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땅이 광활하고 뭡니까? 씨만 뿌려놔도 잘 자랍니다. 미국 진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미시시피 강이나 그 강들이 뭐 몇 개 한 3개인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운하처럼 뭡니까? 이 미국 한강 운대를 이렇게 가르다 보니까 교통도 억수 편리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자 수송하니까 진짜 용이하다고 하죠. 억수 용이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이게 식량적으로도 억수 좀 이게 자급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한 3억이라 되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농작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식량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솔직히 수출이나 뭐 세계 무역 구조에서 갑질을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다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루과이 라운드, 그러니까 식량으로서 이제 너가 이제 문 열어라. 너 이제 더 이상 누구 농작물을 너 자국의 그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관세를 때리면서 이 무역적으로 보호망을 치는 거 이제 풀어라. 뭐 이런 걸 왜 주거들은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식량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뭡니까? 대규모를 하고 질도 좋고 또 농작물도 재배도 잘 되니까 당연히 식량 무기로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 타국들 압박하고, 또 러시아 과거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련이 실제로 땅은 크지만 미국에 비해서 이 농토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과거 소련 시절에 소련이 땅덩이가 커도 그에 대해서 뭔가 식량이 별로 그렇게 잘 나지 않아. 농토가 비옥한, 그러니까 농토가 좋은 땅이 아니라지, 미국처럼. 그러니까 식량이 저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식량적인 문제로 이제 미국이 소련을 압박을 가한 거, 요런 것도 어머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석유 문제. 사실 이제 그 석유 이라크전과 걸프전과 이라크전 같은 건 사실 이제 미국이 그 오펙 석유 수출 기구 중동 쪽에 그 오펙을 깨기 위해서 솔직히 이라크전을 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오펙을 깨고, 동시에 뭡니까?
석유 자원의 그 수입을 석유에서 석유를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세계 이제 유명한 그 여러 나라들이 아까 중동 국가들이 뭔가 석유를 저거들이 뭉치면서 미국한테 그 수출하는 그 석유를 끊음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압박하는 그 하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걸 알고 이 오펙을 깨려고 했거든요. 오펙을 그게 뭐 이라크단 말이야. 이라크전이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차에 착각한 게 아니었어요. 착각한 게 뭐냐면 미국이 옛날 어릴 때 들었지만 미국이 석유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매장이 많다 이런데 실제 아닙니다. 실제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물론 지금은 이제 셀 오일이 생겨가지고 얘기가 달라졌지만 과거는 미국이 석유가 많은 나라긴 한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땅이 크고 석유 소비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석유 자본을 확보하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좀 많이 했어요. 그것도 하나 이라크전도 하나인데. 근데 미국의 석유가 이제 많이 고갈이 되잖아요. 알래스카도 지금 석유를 뽑아 쓰고 있거든요. 알래스카도 안 판다는데 팝니다. 미국이 과거 석유 자원은 있어도 석유 자원을 파지 않는다, 뭐 석유 자원을 개발하지 않는다 이런데 사실 개발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국의 석유가 이제 고갈되고 커지는 경제 규모, 소비 규모에 비해서 이제 석유를 못 찾다 보니까 외지에서 석유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루트를 이제 석유 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라크전이나 이런 걸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문제는 뭐예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잠깐만 신이 주신 나라고 세일가스, 세일오일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세일오일이나 세일가스가 미국 본토에서 나오는 것마다 100년 넘게 쓴다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라크전을 기해서 이제 미국이 내려간다 싶었는데 미국의 패권은 여전할 것이다. 왜? 석유 자원이나 자원들이 이제 미국도 이제 스스한 이제 산업화가 된 지 100년 넘었는데 100년 200년이 되면서 석유나 기타 지하 자원 이제 본토에서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이제 점차 이제 석유나 자원들을 수입해 갔었는데 이제 그 수입하는 나라들이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뭡니까? 미국의 셀가스 세일오일이 나오면서 뭡니까? 미국의 패권은 이제 영원할 것이고 동시에 뭡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이게 자급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중동 쪽의 경기가 안 좋아진 게 사실 그런 거단 말이야.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셀가스 세일오일이 나기 전에 옛날 10년 전에 맞죠? 중동에 수교를 많이 수입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뭐 수교를 수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동이 도로 이제 곤란해졌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이게 뭐 지리적이나 또 뭡니까 이렇게 땅 자원적인 문제, 그래 땅 문제, 땅의 뭐 농토적인 문제도 이런 것도 완전 타고났단 말이야.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지형적인 문제도 뭡니까? 미국이 완전 좀 완전 사기적으로 완전 좀 타고난 걸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운동이나 공부 시작할 때 우리도 알잖아요. 진짜 타고난 천재들 그가 똑같다 보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도 좀 잘했고 솔직히 말해서 미국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머리를 잘 굴려. 그러니까 뭐 산업하는 것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하는 것도 봐도 뭐 이의제기도 적절히 잘 이용하고 우리가 속되면 적과 적으로서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막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어부지리로 뭡니까 제3자 이득을 취하는 거 이런 것 자체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그래 많은 나라는 아닌데 여러분도 아시겠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처음부터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참전했던 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뭡니까 유럽에서 전쟁하는 걸 보면서 이제 뭡니까 무기와 물자를 팔면서 뭡니까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잖아. 그 수입이 아니라 자국의 그 이익을 챙기는 거 맞죠? 그러니까 무기와 남들이 전쟁하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어부지리로 뭡니까 무기와 물자를 팔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이제 나중에 참전했단 말이야. 미국도 그 1차 세대, 2차 세대는 맞아요. 미국도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전쟁 때 돈을 많이 벌어갔잖아. 또 우리도 그 일본 사람 하는 걸 보고 뭔가 베트남 전쟁 때 똑같이 우리도 그래서 베트남 참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갔습니다. 그것도 맞아. 이걸 보고 그냥 미국 사람 하는 거 보고 봐. 좀 따라하는 게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들이. 또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것도 좀 옛날 정치인들 잘하는 게 알래스카 그것도 구입한 것도 사실 그것도 어쩌보면
그 신의 한 수였다고 하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옛날 18세기 때 진짜 헐값에 러시아한테 이제 소련 만들기 전이지. 소련 되기 전에 러시아한테 헐값으로 억수 인수했는데 그때도 미국에서도 뭐 반대가 진짜 심했다더라고. 그 왜 쓸데없는 그 땅을 왜 사봤자 뭐하냐. 아무리 헐값이라도 별 필요 없는 땅이다 이래 돼가지고 그때 뭐 어떻게 하다가 두 표차 세 표차로 뭐 결국 통과돼가지고 그 알래스카 땅을 매입했는데 근데 알래스카 땅이 이제 그 자본이 많은 것도 있지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군사적으로 억수 용이한 땅이다 말이야. 군사 용이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알래스카라는 이 지역이 뭡니까 지금 결국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미소 냉전 시기에 뭡니까 이게 소련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핵심 기지가 바로 알래스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알래스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그 붙어 있는 쪽이 아니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태평양 쪽으로 이게 또 미사일 날리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북반구로 지금 이 지구본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 미국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핵전쟁 한다 치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중국 좀 다소 멀긴 한데 만약 사실 미국하고 이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먼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면 태평양을 보면 이제 먼 나라인 거지. 북반구로 넘어가면 가까운 나라예요. 그래 가까운 나라. 그러니까 이 뭡니까 미사일을 핵무기나 미사일 쏘면 북반구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 날라오거든요. 요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뭐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날아간 미사일도 있는데 거의 다 89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북반구 위로 이제 날아간 미사일로 이제 모스크바나 막 이런 데 타결하는데 그 알래스카가 뭡니까 이 러시아 거의 뭐 코앞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러시아 본토 앞에 있는 것도 없고 뭡니까 북반구에서 북반구로 미사일 날리는 핵심적인 전초기지가 바로 알래스카단 말이에요. 그 알래스카 구입한 건 진짜 미국 사람 진짜 잘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초당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차적으로 뭐 아까 말했듯이 지리적 이점들 뭐 자원도 많고 농토도 많고 이제 지리적으로 사기라서 함부로 미국을 공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뭡니까 이제 지금 미국과 반대단 말이야. 중국이 지금 미중 간에 지금 핵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약점이 대만을 먹으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뭡니까 지금 사방으로 다 포위돼 있잖아. 우리나라, 일본,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다 포위했고 밑에 인도 그리고 저 뒤쪽으로 나가자니까 이슬람 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뭡니까 대만으로 자꾸 먹으려고 대만으로 나오려는 게 사실 그 이유가 사실 땅이 아니라 그겁니다. 근데 미국은 뭐니까 침략하기 방어하기도 좋고 뻗어나가기도 좋고 완전 사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미국 사람들이 뭡니까 지리적이나 자원도 많고 지리적으로 사기다. 또 동시에 뭡니까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좀 미국 사람들이 좀 잘한 것도 있지. 미국 사람 똑똑하고 잘한 것도 있단 말이야. 오늘 이제 베네수엘라 저 대통령 재판을 보면서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 생각해요. 근데 뭐 저도 친미적인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빠져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미국이 또 대단한 나라는 게 뭡니까? 미국이라는 게 사실 뭐 이게 중국과 더불어 중국과 더 심하지. 완전한 그야말로 잡종 국가거든요. 중국은 그래도 다민족 국가라도 한종이 한 90% 넘게 차지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그야말로 잡종 국가인데 민주주의가 그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것도 하나의 뭐 미국의 진 장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게 참 대단한 거지. 근데 중국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독재국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뭐 민주국가와 독재국가하고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 민주국가로 가야 되는 게 독재국가는 그 독재가 자꾸 쌓이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그 폭발하게 되면 흐지부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초점을 맞춰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더 강대국을 쳐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 가능성이나 뭐 더 미래에 대해서 미국이 더 비전이 있다고 사람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똑같이 뭡니까 잡종 국가 다민족 국가에 비해서 똑같은 다민족 국가인데 뭡니까 하나는 미국은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 있고 중국은 완전한 그냥 독재 국가라는 거. 이거 미국이 대단한 그런 겁니다.